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이 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즉시 해제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란 역시 MOU 문안이 확정됐다며 19일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혀 개전 이후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관련 내용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종전 거의 다 됐다 하다가 계속 안 되다가 이제는 진짜 이란까지 확인해 준 거 보니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세요? 가장 큰 변곡점이 아마 그때 아파치 헬기가 네. 이란 측의 피습으로 추락을 하고 다행히 미군 조종사가 안전하게 구출된 그 사건이었다고 보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란과의 휴전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압박을 가하는 행동을 계속 보여왔고 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장을 봐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예. 이란 측의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한다면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재침공 안 한다는 안전 보장이 없다. 따라서 미국이 먼저 역봉쇄를 풀어야 된다. 이래서 과연 휴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건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희망적인 사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휴전 협상을 살리겠다는 그런 발언을 명시적으로 했죠. 예. 미군을 이란이 공습했을 때도 우리가 먼저 이란을 타격했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공격한 것이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예.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독자 행동을 한다면 혼자 될 것이다. 비비 이런 경고도 날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파치 헬기 격추는 굉장히 다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명시적으로 한 것은 미군 사망자가 없어야 된다. 예. 미군 사망자가 없는 한 이란과 미국은 전면전을 재개 안 한다고 했는데 사망자가 생길 뻔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르그섬 공격을 완전히 명령을 했고 거기서 카타르가 급하게 중재를 하고 이란 측에서 이것은 우발적인 공습이었다. 우리가 어떤 군사작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예. 그 이란을 또 달래기 위해서 카타르가 5억 달러를 이란에 지급하고 예. 양쪽을 달랜 다음에 군사작전 실시 3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하고 휴전협상 마무리를 지으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란 측에서도 너무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레드라인을 넘으면은 전면전을 재개했다는 걸 이란이 확실히 했기 때문에 예. 결국에 최고 지도자 선에서도 휴전에 합의하는 것밖에 없다. 물론 안에서 혁명수비대 그 강경파를 반발을 하고 뭐 외교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했지만 예. 오히려 온건파로 보이던 페제슈키안 대통령조차도 국가 최고 안보회의 모스타파 하베네이가 주재하는 거기서 결정한 것이 그 국가의 공식 입장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네. 휴전 합의가 공식적으로 되겠구나 전망이 나왔고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것만큼 14일이 80세 생일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그런 세레머니는 없지만 예. 발표할 정도로는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UFC는 곧 열리나 봐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 이후에 이란이 부인한 적이 많았잖아요. 스위스에서도 안 할 거다, 전자서명할 거다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파키스탄, 미국, 이란 다 한 목소리로 19일 스위스에서 서명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가 이번에는 정말 완료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양치기 소년 논란이 있었는데 뭐 한 40번 정도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틀렸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른 것이 파키스탄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란 쪽에서도 MOU 체결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심지어 장소 스위스 예. 그리고 날짜 19일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국가안보회의도 이 MOU 체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내 분위기까지 이제 전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란 입장에서는 강경파들이 이 국내에서 이 미국과의 협상에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까지 다 해소가 됐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이란의 이제 국론이 통일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그 얘기는 이것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뭐 지난 주말에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 이제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도 역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14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예. 이란 입장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기분 좋게 서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네. 지금 오늘도 지금 이란이 발표한 것을 보면 이것은 미국을 신뢰해서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아놨거든요. 예. 오히려 이란이 군사적인 작전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저항에 의해서 그리고 이란 국민들의 단결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란 역시 이것이 대미 항전의 결과 일종의 승전이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고 또 19일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지금 그 G7 정상회의가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에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건데 네. 그 이후로 날짜를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19일 날 서명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본인들은 위대한 승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근데 그 19일 날 스위스에서 맨 처음에는 대면 서명 안 하고 전자 서명할 가능성도 있다 하다가 19일 날 스위스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던데 근데 대통령이 가면 또 모스타바는 지금 못 오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갈까요?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각을 보고 결정을 하겠죠. 네. 만약에 모스타바 하메네이라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은둔을 마치고 등장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등장을 하는 것이 예. 트럼프 대통령 기준으로는 맞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없다면은 벤스 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고위 강요를 대신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이란 측 주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위대한 승리로 포장을 해야만 이런 합의를 하려고 전쟁을 했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해야 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문장에서도 이 기름이 뭐 이제는 흐르게 하라. 그거는 이제 성경 말씀 비슷한 것이거든요. 예. 젖과 꿀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고 이제 엔진을 시동하십시오 한 것도 나스카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 중에 하나인 경주 자동차 경주를 시작할 때 예. Gentlemen, start your engines 그것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쇼맨십을 하나하나 다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저쪽에서는 외교장관 정도가 등장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먼 길을 간다는 그렇죠. 격에 맞지 않기 예. 때문에 그것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 14일 본인의 80세 생일에 전자 서명을 하는 것까지는 이란 측의 반대로 안 되고 네. 서로 이렇게 휴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예. 서명식은 또 나름대로 이런 정치적 효과를 어느 정도는 확보하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예. 정치적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화려하게 한다고 한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에 체결된 오바마 행정부 때 JCPOA가 예. 미국 외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실패한 합의 중에 하나였다 주장을 했다면 예.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더 나은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딜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106일 만에 지금 양쪽이 휴전에 합의를 해서 전 세계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지금은 약간의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네.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거는 종전 합의는 아닙니다. 60일 동안에 양쪽이 무기를 내려놓고 호르무즈를 해협을 개방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확보하는 걸 시작하고 그러네요. 60일 동안에 우리 합의를 해보자는 것인데 이게 시작한 것이 딱 2달 전이었습니다. 예. 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을 때. 그러면 60일 동안에 무기를 내려놓고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를 합의하자는 합의문을 끌어내는데 60일이 걸렸습니다. 예, 예. 60일이 걸려서 60일짜리 휴전을 얻어낸 것이거든요. 60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이란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걸릴지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 일단 합의 타결됐다고 발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없이 즉시 개방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도 해제가 된다라고 밝혔는데 이란은 그 MOU 초안에 이란의 핵심 입장이 다 담겼고 이건 이란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란이 갖는 건 불법인데 과연 이거를 놔줬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걸로 봐서는 그 부분이 지금 이 MOU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MOU라고 하는 것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종전의 방식이거든요. 네. 전쟁을 하는 당사국이 대체로 이제 우호적인 국가들이 맺는 MOU라고 네. 하는 양해각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종전을 하는 것인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종전이 아니고 종전 협상을 하기로 하는 상호 양해각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본격적인 종전 협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지 예. 종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표현을 보면 이게 확실한 영구적인 전쟁의 종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란은 이 MOU의 의미를 전쟁의 종식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조건 없는 개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도 지금 이번 이 MOU가 종전 협상의 시작이고 핵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핵 문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 그러면 이 MOU에 담길 미국 측의 성과는 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지금 미국의 봉쇄 해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적인 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도 계속해서 해상 봉쇄를 유지하면서 이란의 수출길을 막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교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그 통행료라고 하는 표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행료는 지금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선언하고 이란이 얘기했던 것은 여기는 우리 영해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앞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려면 이란에 돈 내고 지나가라 이런 얘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의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 그 어느 나라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예. 것이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해협을 통행료를 받는 것은 그동안에 이건 국제법의 위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란도 물론 이 전쟁을 끝내야 되고 국제사회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유럽 국가들,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국제법을 어기는 것은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약간 그 뒤에 얘기가 변형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위험한 곳이니까 우리가 안전한 가이드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어뢰가 있지 않은 쪽으로 상선들을 인도하면서 또 기뢰를 제거해가면서 이런 항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약간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서비스 차원이다. 그렇죠. 우리가 너희들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서비스료를 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앞으로도 만약에 예. 미국이 크게 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란이 여기 지금 다 위험한데 우리 서비스 받고 갈 사람 돈 예. 조금만 내면 해줄게라고 했을 때 많은 상선들이 또 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승인한다 했는데 다시 또 이란 측에서는 그래 통행료는 안 받을게 서비스료는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제 그 MOU에 서명을 하면 이제부터는 핵 문제에 대해서 합의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협상에 들어간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 MOU 과정까지는 그래 핵 문제는 아예 미뤄놓은 걸까요? 아니면 조금은 어떤 그 가이드라인 정도는 약간 얘기가 오고 왔을까요? 가이드라인 정도는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예. 적어도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한다는 것에 명확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60일 휴전에 합의할 수 있고 예. 이제부터는 핵 문제에 관해서도 협상을 시작해도 의미가 있다는 네. 결론에 양쪽이 이제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모든 것을 미국에 넘겨야 된다고 했다가 예. 핵 찌꺼기를 받아야겠다고 얘기했다가 또 어떤 때는 우리 거기에 관심이 없다. 예. 반출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다고 왔다 갔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은 현장에서 폐기하든 다른 곳으로 옮겨 폐기하든 우리가 그것을 반출해 폐기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든 그들이 없이 가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JCPOA 체결하고 나서는 이란 측에서 98%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로 반출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문제가 벌써 신뢰가 무너졌고 두 번째는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핵탄두를 10개 반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예. 60% 440kg. 러시아 측에서는 2015년처럼 우리한테 반출해도 좋다고 했는데 미국이 거부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것을 직접 미국에 반출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서 그 이스파한 밑에 있는 것을 확보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예. 첫째는 군사작전이 인명피해 없이 성공할 것인가. 두 번째는 지난 6월에 워낙 파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지 잔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 농축 우라늄이 공기와 접촉을 하거나 액체와 접촉을 하면은 방사선 유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네. 미군 희생이 불가피하고 핵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작전도 사실상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희석을 하되 이란을 못 믿으니까 IAEA라든지 미국 측의 전문가의 감시하에서 해라. 예. 그다음에 희석된 물질을 나중에 뭐 미국에 반출하든지 보여줄 수가 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핵 찌꺼기를 가져왔다고 주장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너무 위험성이 많으니까 군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 자리에서 농축 우라늄이 더 이상 농축 우라늄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 예. 아마 그 앞으로 미국 측에서 주장할 그런 예. 처리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포기한 것은 아니다. 네. 대신에 우리의 주권인 핵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타협을 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겠죠. 예. 그래서 아까 호르무즈 해역 통행료도 절대 없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게 놔두는 대신에 예. 이란 측에 받은 것은 오늘 밤부터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영구히 중단한다. 위대한 승리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독자 행동을 하려고 해도 이제 레바논이라든지 헬즈볼라든지 모든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란을 괴롭힐 수 없다. 미국이 그것을 확인했다고 예. 내세우는 그런 교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핵 문제는 지금부터 얘기해 보자라고 했으면 이게 또 60일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JCPOA 그 협상이 예. 딱 20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JCPO 문서가 네. 159페이지였습니다. 예. 그거를 다시 60일 안에 한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시 재침공을 안 한다는 안전보장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상황. 예. 두 번째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2월 28일 전쟁 개시 전의 상태로 돌려놓겠다. 60일 안에 네. 빠르면 30일. 거기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농축 우라늄 440kg 이거 뭐 IAEA 전문가 감시하에 이란 내에서 희석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만약에 이란 내에서 희석하게 되면 그건 미국이 굉장히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양보라는 것의 기준점이 애매한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양보냐 이건데 사실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은 어찌 보면 핵무기급은 아니에요 아직은. 예. 예.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우리가 이 고농축을 우리가 이제 20% 이상을 고농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도 고농축은 고농축입니다. 네. 그러면 이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용도로 쓰일 거다. 우리가 뭐 핵발전이 됐든 뭐가 됐든 예를 들면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 우리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쪽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게 NPT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의 핵 주권인데 미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미국은 이게 분명히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서 간 거기 때문에 이 NPT 협정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 미국 이 전쟁 이후의 상황은 미국이 얘기하기를
이란은 그 어떤 농축 우라늄도 이제는 가져서도 안 되고 당연히 핵무기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란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고농축이라고 그래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도 못 갖느냐. 그러니까 핵발전소용 뭐 3.6% 정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의료용으로 쓰는 1. 몇 % 이런 정도의 우라늄 농축도 못 하느냐라고 하는 이의 제기를 한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 상황으로 온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60%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리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미국 국민들에게 봐라 이게 미국의 위대한 힘이고 내가 오바마의 JCPOA를 깨고 이번에 이란을 침공했던 그 이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 이란이 거기에 응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JCPOA처럼 제3국으로 가는 방향을 얘기를 했다가 또 그것마저도 이란이 거부를 하니까 그러면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도 용인하겠다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반출은 이미 미국이 이제 포기한 거고 미국의 정치 일정 때문에 조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물러선 것을 양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은 양보라고 보겠지만 이란은 절대 양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계속 이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란은 지금 경제 제재 풀어줘라, 동결 자산 풀어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언제쯤 해줄 수 있는가도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JCPOA에서는 미국이 돈을 줬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나는 돈을 하나도 안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경제 제재 아니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오바마 행정부 때는 그 현찰로 예. 달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달러를 제공하는 거는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유로랑 다른 화폐를 섞어서 예. 정말 종이 돈으로 왜냐하면 와이어를 통해서 보내는 것도 불법이니까 예. 17억 달러를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 주었죠. 네. 왜 혁명 수비대가 혁명 얘기보다도 돈 얘기를 네. 더 많이 하는가는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음. 지난 1월에 그 반정부 시위에 났고 정말 잔인하게 그 제압을 했죠. 예.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중심 역할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하고 전쟁이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정치범들을 계속 처형해서 경고를 내린 것은 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 결국엔 경제난이기 때문에 47년 동안의 이 신정 통치에 대한 이란 국민들의 반발이 그냥 지식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상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퍼져 있고 예. 이것을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과연 모스타파 하메네이 정권과 혁명수비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도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240억 달러부터 줘라. 네. 그래야지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이란 측에서도 미국과 더 많은 부분에서 합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예. 통치 자금이 빨리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란 경제 회복을 해야만 이 모스타파 하메네이 정권도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못하지만 예. 이란 경제가 올해만 해도 마이너스 8.8 내지 마이너스 10% 성장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그래서 네. 유엔 통계를 보면은 이란 9,400만 명 중에서 절반인 4천만 명이 절대 빈곤 상태인데 전쟁 동안에 다시 450만 명이 그 절대 빈곤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끝나자마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예.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할 텐데 이게 주먹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회복에 힘써라고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이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지시를 했다는 예.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풀어줬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손해 보는 것 같다. 그러면 강경파가 이래서 우리가 경고하지 않았냐. 예. 트럼프 행정부한테 속았다. 돈은 안 들어오고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풀어준 거다. 내분이 일어날 확률이 커요. 예. 그렇다면은 제가 보는 것은 역사 공부하셨지만 고려 시대 의종 24년 1170년에 고려 시대 때 무신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신난이 일어나서
뭐 정중부, 의방, 경대승 하다가 나중에 최충원, 중방을 하면서 안정화가 됐는데 그전에는 엘리트끼리 서로 죽였거든요. 예. 그런 파벌 싸움이 오히려 휴전 협상 진행되고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돈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일어날 확률이 예. 내분이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란 혁명 수비대와 모스타바 하메네이 정권은 빨리 이런 걸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자금 마련이 급하고 예. 그 점을 아마 미국이 계속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스라엘 문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협상 타결 직전까지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 판단력 없다, 정말 화가 난다라고 얘기도 했는데 이란이 오늘 밤부터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과 군사작전에 대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가 선언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오늘 밤까지 시간 좀 있잖아요. 이 사이에도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퇴로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를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네타냐후 총리가 기획을 해서 시작된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의 지도부가 모여 있는 곳을 내가 알고 그 시간도 알고 있으니 참수 작전을 해서 이란의 지도부를 다 없애버리면 이란의 레짐 체인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적인 입장을 보면 지금 국내 지지율이 높지 않아요. 예. 그런데다가 본인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비리 혐의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총리이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다가 이것마저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때문에 지금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10월이면 이제 임기가 끝나고요. 총선을 해야 됩니다. 총선에서 지금 전망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현직 총리가 아닌 경우에 본인 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이제 자명한 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든 이 전쟁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예. 절박한 거예요, 사실. 네타냐후 총리의 관점에서 세상을 네. 바라보면.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예상을 했듯이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습을 계속함으로써 이란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의 전략은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을 봐줄 형편이 아니에요. 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입장도 지금 절박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눌러서 이제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타냐후 총리가 믿는 것은 이란이에요. 오히려 이 히즈볼라를 공격하고 레바논을 공격해서 이란이 화가 나가지고 이 종전 협상에 자꾸 어깃장을 놓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꾸 이 교전을 이어가는 이 그림이 네타냐후 총리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란도 이것을 알고 있고 미국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지만 그냥 참으면서 이제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거고요. 근데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한 걸 보면 얼마 전에도 이제 네타냐후 총리에게 그러다가 외톨이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그 동맹 관계의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히 공화당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날 만도 한 것이 네. 오늘 밤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이게 이제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이 뭐였냐면 이 협상 서명 1시간 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협상 타결이 아니고 네. 서명이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원격 서명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생일인 6월 14일 날 서명도 지금 하려고 했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네타냐후 총리의 이런 공격 때문에 지금 이란이 또 화가 나서 밀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아마 19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최근에 몇 번 화를 낸 것 같은데 지금 이 휴전 종전 협상 MOU 체결 이후에 네타냐후에 대한 관리와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미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네타냐후 총리를 눌렀지 않습니까? 그 욕설을 섞어가면서 경고를 한 것을 본인이 스스로 엑시오스랑 팍스뉴스에서 공개를 한 것은 들으라는 얘기죠. 예. 따라서 네타냐후에 휘둘리는 내가 아니다. 이란 전쟁은 내 판단에서 했고 좋은 결과를 도출했고
이스라엘은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했고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란 측에서 아파치 헬기를 격추시키고 조종사 희생이 인명 피해가 나올 뻔했던 미군 예. 인명 피해가 나올 뻔했던 것이 이란과 미국이 이런 이스라엘이 상황을 계속 격화시키려는 시도에서도 냉정을 유지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란 측에서는 정말 미군 인명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전면전을 재개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겨우겨우 카타르 중재로 그 수습이 되었고 예.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참는데 이란이 선을 넘으면 안 되고 빨리 휴전에 합의하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했고 이스라엘의 그런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은 적어도 휴전 60일은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 행사에 하필 그날 네. 아야톨리 하메네이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모스타바 하메네이 아들이 등장을 할 텐데 그렇다면 그 다음서부터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는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 만약에 잘 진전이 안 될 때는 휴전 협상 합의에 반대했던 강경파들을 어떻게 추스릴 수 있는지, 만약에 이란 국민들이 경제난 때문에 봉기에 나선다면 어떻게 될지, 그렇게 되면 이란이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할 수 있는 추동력이 상실될 텐데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총성은 없을 수 있어도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는 핵 협상이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